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이틀째인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기상 관측 이래 9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광주가 35.7도로 1939년 이후 34.3도를 기록한 목포는 1904년 기상 관측 이래 120년 만에 9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인 9월 폭염이 이어지면서 광주는 사흘 연속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와 담양, 곡성, 광양, 무안 등 전남 17개 시군의 폭염경보가, 나주와 여수, 목포 등 5개 시군의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역대 9월 최고 기온의 기록을 연일 바꾸고 있는 폭염은 이번 추석 연휴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곳에 따라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추석 연휴 응급의료 우려 속에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발생했지만 광주권 병원 4곳으로부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북 전주까지 이송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광주 소방본부는 오늘 낮 1시 반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문틈에 손가락이 끼이면서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전남대와 조선대 등 대학병원 2곳과 다른 종합병원 등 총 4곳에서 환자를 받지 않아 94km 떨어진 전주의 한 정형외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광주 지역 대학병원들과 종합병원 등은 접합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휴무인 탓에 이 환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시작되면서 이른바 호남 홀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어느 지역보다 강했던 호남 지역이지만 심리적인 거리감이 점점 커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85%의 압도적 지지율로 출범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2기 체제. 사법 리스크 속에서도 야권의 유력 주자로 이 대표가 민주당을 지휘하게 됐지만 호남의 민심은 상대적으로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당원들의 온라인 투표율 참여도 광주 전남북에서 20% 초중반대를 기록해 역대 전당대회 최저 투표율을 나타냈습니다. 호남의 민심 이반이 확인되면서 지도부가 광주 전남을 찾는 등 발빠르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호남의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닭이니까 민주당을 찍어서 호남을 발전시키자라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갈 겁니다. 특히 민주당의 당원 구성이 변화하고 전국 정당으로 변모하면서 호남과의 괴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민영배 의원은 광주 전남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하고서도 다른 지역의 지지를 얻지 못해 낙선했습니다. 호남에 대한 예산과 정책 지원 역시 민주당이 특별히 더 신경 쓴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원래 어찌 보면 정치적인 토양이 호남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1대 총선 이후로는 거의 이제는 수도권 정당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민심 이반은 10.16 재선거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득표율이나 투표율 등에서 예상치 못한 수치가 나올 경우 호남의 맹주 자리는 급격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주철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저희로서는 긴장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간에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얻고 당원들과 함께 단결을 해서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호남 정치의 실정과 지역의 위기 속에서 민주당과 호남의 관계도 재설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세계 5대 비엔날레 중 하나로 꼽히는 광주 비엔날레가 추석 연휴에도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현대예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이번 전시에서는 실험적인 양식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시실 한켠이 붉은 모래가 덮인 정원으로 변신했습니다. 폐기물로 만들어진 오브제들은 동식물과 비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상징합니다. 미국 출신 설치미술가 맥스 후퍼 슈나이더의 용해의 들판입니다. 분수와 분화구 등 독특한 오브제와 그 속의 움직임에 관람객들은 각자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가운데 쇠구슬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저 쇠구슬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나 아니면 또 다른 일반 시민, 이제 객체 한 명 같은 걸 상징하는 것 같고요. 슈나이더의 작품을 포함해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현대미술 작품들이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창설 30주년을 맞이한 이번 비엔날레는 30개국 72명의 작가가 참여한 본전시와 31개의 파빌리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nd one thing which is really important to say is that they're all live, as opposed to many other binders today. It's not an historical exhibition. 본전시는 판소리, 모두의 울림이라는 주제가 보여주듯 공간과 소리의 공명을 통해 현대 사회의 공간 문제를 탐구합니다. 관람객들은 세계의 소리 유형을 기반으로 구성된 전시를 따라 이동하며 각기 다른 공간과 소리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광주 전역에서 진행되는 31개의 파빌리온 전시에서는 22개 국가와 9개 기관, 도시가 참여해 각국의 현대 미술을 선보입니다. 비엔날레 파빌리온이란 경쟁 무도가 광주 전시를 반영한 프로그램과 포함 연대의 장으로서의 미술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오는 12월 1일까지 광주 곳곳에서 진행되는 제15회 광주 비엔날레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관람객을 맞이해 현대 예술의 다양한 시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가장 많은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던 추석 연휴 둘째 날, 귀성길 정체가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낮 한때 서울에서 광주까지 5시간이 넘게 걸리는 등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저녁 8시 기준 고속도로의 정체가 대부분 해소돼 서울 광주 3시간 20분, 서서울 목포 3시간 40분 등 정상 흐름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전국 교통량이 596만 대에 달해 귀성길 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영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에 나서며 빈 가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번화가로 손꼽히던 전남대 주변 상권의 공실률이 전국 2위로 나타났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텅 빈 가게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새 임차인을 찾는 현수막은 오래 방치된 듯 색이 바랬습니다. 건물이 통째로 임대 중인 곳도 골목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저 요즘에 인스타로 유명한 가게들이 다 수안이나 첨단 그쪽에 있어서 학교에서 학과 모임 이런 거 빼고는 이 근처에서 잘 그렇게 놀진 않죠. 올해 2분기 전남대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8.7%. 10곳 중 4곳 가까이가 비어 있는 건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우선 젊은이들 숫자가 많이 학생 수도 많이 줄어버리고 그리고 노는 문화도 바뀌어버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바뀌어버리고 그때는 알바를 2명, 3명 두고 했는데 지금은 직접 혼자 합니다. 한때 호남을 대표하는 상권이었던 금남로와 충장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자체까지 나서 상권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지난 2022년 이후 공실률은 25% 안팎을 웃돌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놀러 온 사람들도 광주 충장나무 들려야 광주 갔다 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차를 가지고 쇼핑을 하러 다니지 그것을 뭐 버스 타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나요. 더군다나. 근데 마땅하니 차 댈 데가 없어. 주 고객층인 2030 인구수 자체가 줄어들고 상권의 중심축이 신도심으로 옮겨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자영업 위기와 구도심 상권 쇠퇴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펼쳐지면서 광주의 높은 공실률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고울입니다. 2019년부터 동결됐던 광주 지역 학원비 기준액이 5년 만에 인상됩니다. 광주 동부교육지원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다른 광역시의 상황, 학부모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 학원 등 교습비 조정 기준을 평균 6.6%까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교습비 등 조정 기준을 20일 이상 행정 예고를 한 뒤 11월 1일 고시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에어컨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오늘 낮 12시쯤 여수시 화정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이 집에 사는 80대 여성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에어컨에서 시작돼 집 전체를 태운 뒤
낮 1시 45분쯤 진화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속도 위반 단속이 가장 많았던 지점은 광주 북구 연제 지하차도와 여수 웅천 생태터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광주 빛고울로 연제 지하차도 북광주 나들목 방향 입구에서 6만 2천여 건으로 광주 최다 단속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이곳에선 하루 평균 34.2건의 과속이 적발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 웅천 생태터널 시청 방향이 37,835건, 일평균 2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흥 과역교차로, 순천 장수원 회관 앞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여수 제주 간 여객선 항로가 폐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 제주 항로에 여객선 골드스텔라를 운항 중인 한일고속이 지난달 여수 지방해양수산청에 운송사업 면허 반납 의사를 전달하고 해양수산부에도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등 운항 중단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교속은 유류비 증가와 승객 감소 등으로 누적 적자가 200억 원에 달해 운항이 어려운 상황이며 적자 일부를 보존해준다면 운항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지만 여수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추석 당일인 17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홈 개막전을 갖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3위에 오르며 구단 사상 첫 ACL에 진출한 광주FC는 국가대표팀에서 돌아온 정우현과 아산이 등 주전 선수를 총 출동시켜 요코하마 마리노스와의 ACL이 홈 개막전 승리를 노립니다. 상대팀인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지난 시즌 J리그 우승팀이자 5번의 우승 경력이 있는 전통의 강으로 이번 경기는 추석날 열리는 미니 한일전으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체험형 프로그램을 기부금 답례품으로 개발해 도입합니다. 고향마을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체험형 기부금 답례품은 기부자가 직접 고향에 내려와 체험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라남도는 공모를 통해 장성 별내리 마을과 광양 도선국사 마을, 나주 이슬촌 마을을 체험 시범 마을로 선정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거쳐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할인 가맹점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